태양빛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싱그러움이 가득한 충북대학교 교정에서 승현군을 만났다. 물리교육학도답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물리를 어려워하지 않을까를 항상 고민한다는 승현군. 그래서인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현상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우리 주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리라는 과학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연못에는 소금쟁이가 떠 있잖아요. 소금쟁이가 왜 물에 떠 있을까? 지금 물리라는 과학을 배우게 되면 아, 소금쟁이가 표면산력 때문에 물에 떠 있을 수 있구나. 승현군은 일상 속 재미난 물리에 관해 꾸준히 탐구하며 이를 토대로 나중에 물리 선생님이 됐을 때 학생들이 물리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가르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틈틈이 교육자의 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데 그가 교육자의 꿈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물리를 잘하는 걸 친구들이 아니까 모르는 걸 물어본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걸 깨우치게 되었고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물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사가 되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범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배우는 단원이 늘어날수록 어려워지는 개념과 공식. 승현군은 외우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던 1학년 때와는 달리 좀 더 주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만의 물리 공부법을 찾아 실천했는데 그 결과 다른 과목에 비해 물리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생겼다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는 걸 제가 보고 이거 왜 어려워할까? 나도 이거 어려워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친구들한테 쉽게 얘기를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저만의 체계가 잡히게 되고 그게 점점 발달해가지고 저만의 공부법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시간 전에 쉬는 시간 10분 있잖아요. 그때 교과서를 미리 보면서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갈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려고 임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고 그 안에 부가적인 내용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물리에서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한자어가 명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뭔지 이해하느라 수업 시간에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교과서를 보면은 일단 물리를 제일 처음 배우게 되면은 맨 처음에 역학을 배우는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난해한 단어가 바로 관성입니다. 근데 관성을 보게 되면은 일단 관성, 뭔가에 대한 성질인 것 같은데 관자를 모르으니까 찾아볼 수가 있죠. 그걸 안 찾아보고 바로 교과서를 보면은 관성이라는 단어를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이 뭘까? 이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찾아보면은 관은 우리가 습관할 때 그 관입니다. 사람이 쉽게 습관 안 바뀌잖아요. 그처럼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보고 마치 저것은 습관과 닮았다라고 해서 한자어로 관성, 어떤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이때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정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승현군은 대부분의 학습 용어가 한자어로 쓰인 물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낯선 용어는 미리 뜻을 검색, 한자 뜻풀이와 교과서 속 용어의 의미를 연결하며 쉽게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 정도로 키워드를 파악하고 안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교과서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데 내가 모르고 있던 내용, 제가 그리고 흥미롭게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 미리 봐놓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짧다고 생각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 10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10분을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친구들과 노는 데 사용했다. 반면 승현군에게 10분은 물리 개념 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 10분 동안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또 내가 10분 동안 예습을 하면서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선생님이 저걸 설명해 주시네, 저게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구나. 내가 이전에 예습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시간,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소한 개념이나 단어들을 수업 시간에 바로 듣게 되잖아요. 선생님으로부터. 그 단어가 새로운 개념일 경우 10초 정도가 우리 뇌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께서 한 문장에 새로운 단어를 3개를 나열하셨다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최소한 30초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수업 시간 바로 직전에 그 새로운 용어들, 특히 모르는 것들을 밑줄을 친다던가 사전적 의미만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새로운 단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뜻은 몰라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게 되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인지 구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이제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수업 직전에 예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그 공식과 개념과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집이 있으면 저는 답지를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지를 집에 두고 오든 간에 공부를 하는 장소에서 항상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틀린 문제가 있을 때는 해설지를 보지 말고 내가 이걸 왜 틀렸는가를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책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차단해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한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제가 풀었는 방식이랑 이 답지에서 해설하는 방식이랑 방향이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과정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충분히 답을 찾았고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는데 해설지는 어떻게 풀었을까? 넌 어떻게 풀었니? 그럴 때 해설지를 이용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해설지를 보지 않고 개념을 다시 공부. 어떻게든 스스로 풀이 방법을 찾았다. 이 과정을 통해 개념 복습과 문제 유형을 익혔다. 제가 분리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인 게 실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틀려버리는 것. 저는 그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노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틀리는,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에 대한 개념 설명, 제가 필기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진짜 실력이라 말하는 승현군의 실수 제로 노트 활용법 하나. 자주 틀리거나 헷갈리는 문제를 파악해 그에 따른 개념 설명과 예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적어놓고 익힌다. 항상 이 문제들을 보면서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자, 그런 식으로 이 문제들에게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가보면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승현군의 실수 제로 노트 활용법 2.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인 문제들만 따로 모아 자세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놓는다. 그런 다음 모든 방식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는 1번 방법보다는 2번 방법이 좀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풀리는 방법으로 계속 도전하는 그러한 실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이걸 확인하자. 예를 들면 충돌 문제가 나왔을 때는 탄성 충돌이면은 이런 식으로 풀고, 탄성 충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풀자.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가장 문제에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승현군의 실수 제로 노트 활용법 셋. 고난도 심화 문제의 경우엔 문제를 푸는 가이드라인, 즉 풀이 지침을 적어놓고 익혔는데, 이때 핵심 개념 찾기부터 어떻게 개념을 적용할지 풀이 순서를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다짐, 내가 실수를 왜 하는가, 문제를 빨리 풀려고 강박관념에 휩싸여가지고 급하게 문제를 푸니까 알던 문제도 틀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말자, 천천히 풀자, 자기 암시하는 글들이 몇 개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 일기를 쓰듯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대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적고 읽어보며 마음을 다져나갔다. 진짜 내 실력을 만드는 승현군의 물리 공부법. 먼저 수업 전 10분 동안 배울 내용을 읽어보며 궁금한 것을 표시하고 한자로 된 용어는 사전 검색을 통해 미리 예습, 자기 주도적인 개념 공부를 실천한다. 문제를 풀 때는 절대 해설지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틀린 문제는 다시 개념 공부를 하고 스스로 풀이 방법을 찾는다. 실수를 없애기 위해 자주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의 개념과 예시, 풀이 지침 등을 노트에 적어놓고 시험 전 수시로 복습한다. 며칠 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승현군이 공부의 왕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이 전부 다 우주에 가면 쓰레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발생합니다. 발표 수업이 한창인 물리 동아리 교실. 승현군은 물리를 좋아하지만 공부를 어려워하는 동아리 후배들 중에 멘티를 선정하고자 한다. 그만큼 속도가 어마무지한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네. 수시로. 먼저 후배들에게 자신이 공부했던 경험을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제가 내신이 4.8이에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1학년 때부터 이 물리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신 관리라든가 과학 쪽으로 열심히 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활동들로 제 생기부를 저는 나름대로 채웠어요. 지금부터 멘티를 뽑을 건데 내가 아까 말해준 이런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도와줄 거란 말이야. 1학년 내려주시고 내신 성적 1, 2등급 내려주시고 기계항공과라든가 뭐 기계과라든가 전자공학과라든가 아니면은 물리교육과, 물리학과 아니 사람 내려줘야지. 3명 남은 거야? 조건 비싼 친구 3명 남았는데 몇 가지 선정 기준을 통과한 3명의 멘티 후보자들. 곧바로 멘토와의 심층 상담이 이어지는데 과연 이 중 누가 승현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최소한 물리 공부에 대한 시도, 그러니까 노력을 투자하였으나 방향이나 방법이 잘못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한번 가르쳐보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부 열기가 뜨거운 두 사람. 공부 의욕 넘치는 오늘의 멘티는 안녕하세요. 2학년 14반 교원고등학교 김성형입니다. 물리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하는 만큼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제 형한테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물리 원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게. 수업 시간은 네가 호기심을 가지거나 네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멘토는 수업 전 10분을 활용해 배울 내용을 읽어본 후 궁금한 것을 체크, 미리 예습해보기를 추천했다. 궁금증을 많은 상태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 들어와. 그때 니는 너의 궁금증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고 복습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마인드로 이제 예습을 했어. 예습했고 수업 들었고 복습을 했어. 그렇다고 문제 다 풀리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네. 일단 네가 주기되든 밤이든 문제를 풀어봐. 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대신에 문제를 틀리더라도 답지를 보지 마, 절대로. 답지는 필요한 순간이 있어. 그 순간까지 냅두고 그 틀린 이유를 찾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너의 풀이랑 남의 풀이 비교해 보는 거야. 공부는 같이 하는 거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엇비슷한 그런 친구랑 서로 머리 싸매고 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 아, 내게 더 나은 줄 알았는데 네 말 듣고 보니까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맞춰가 봐봐. 그러면 이제 친구랑 상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물어봐 좋고 선생님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해설지 봐줘봐. 그때가 해설지를 볼 타이밍이야. 물리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인 멘티. 평소 자신의 내신 공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데 시험 범위가 한 단원이다. 한 단원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념 파트만 모든 문제집의 개념 파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집에 개념 파트부터 한다고? 네, 개념 파트만 먼저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남았을 때 몰아서 하거든요. 그거 내 경험상 안 좋아. 그 별로 안 좋아해요.
멘티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신의 경우 문제집 3권의 개념을 먼저 다 공부한 후 시험 일주일 전에 문제를 몰아서 풀었다고 한다. 방금 네 말을 종합하면은 개념을 진득하게 공부하고 문제를 진득하게 푼다는 거잖아. 맞죠. 문제를 푼다는 게 있잖아. 무슨 느낌이냐면 어떻게 보면 개념의 복습이야. 그렇기 때문에 봐봐. 네가 개념 공부를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만큼 풀고 이거보다는 이거 정말 좋지. 정확하게 이해가지. 공부량은 똑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를 따로 하지 말고 문제를 푼 후 답과 풀이를 찾는 과정에서 개념 공부를 반복, 문제풀이와 연결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훨씬 머릿속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아, 저도 이제 응.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응. 이제 앞에 보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뭔가 느낌이 해설지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네가 단원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식 추천해줬고 나중에 완전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때는 다 풀고 보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근데 풀면 풀수록 이게 다 더러워지고 더 이상 못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수도 점점 늘려가고. 좋은 방법이 있어. 같은 책을 여러 번 푸는 거야. 나는 수능 특강을 3번 봤어. 3권을 샀어. 일단 개념 공부하면서 막 했던 책 한 권, 그 다음에 딱 풀었던 책 한 권, 마지막으로 그냥 문제집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던 책 한 권. 같은 책을 여러 번 풀게 되면 뭔가 이제 같은 한 번 풀어봤던 내용을 그냥 똑같이 카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근데 그 느낌은 네가 해결해야 되는 게 나는 평가원 기출을 20번 넘게 풀었어. 같은 문제를 풀 때 책을 볼 때 텀을 둬야 돼. 텀. 옛날에 풀었던 거랑 지금 풀었던 거랑 비교해 보면은 네가 어디에서 향상이 일어났는지 내가 저번에는 몰라가지고 줄을 끄어놨던 건데 이번에는 알아가지고 줄이 안 끄어 있네. 그럼 네가 그걸 해결한 거고 다음에는 좀 덜 주의 깊게 봐도 되겠지. 네가 이해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 여러 권을 돌렸잖아요, 제가. 근데 매번 이제 비슷한 건데 살짝씩 바꿔지니까 그렇지. 모르는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잖아. 비슷하단 말은 뭐냐면은 어떤 한 단어의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거든. 봐봐. 모든 1번 문제는 2번 문제 3, 4 중에서 공통되는 게 이거지. 네. 이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반드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야. 이걸 잡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뭔지 확인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데 다 비슷한 문제는 결국에는 뭘 물어보는구나. 아, 얘가 말은 바꿔놨지만 결국에는 얘를 물어보는구나. 그 얘를 찾으면 돼, 얘를 찾고 얘를 중심에 딱 놓고 생각을 하면 아, 얘 이건데 좀 살을 더 붙였네. 아, 이건데 좀 다른 단어랑 섞었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개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유형인데 그거를 조금씩 변형한 거거든. 1번부터 17번까지.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내용들 잘 숙지하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네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건 정말 좋은 것 같다, 너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다음에 보자 그러면. 며칠 후 1차 멘토링에서 폭풍 질문을 쏟아냈던 멘티 성영군의 집을 찾았다. 멘토링 이후 개념 공부 방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성영군. 10분 예습 실천으로 훨씬 개념 이해가 쉬워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는데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개념을 하다가 보면 이제 문제를 넘어갈 때 분명히 이게 아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틀리거나 이제 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지문에 2가지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개념 확실하게 알겠는데 이 지문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과연 멘티의 공부 고민은 해결될 수 있을까? 멘토링 2일차. 성영군이 멘토에게 물어볼 공부 질문들을 한가득 갖고 멘토의 집을 찾았다. 승현군 역시 직접 공부법을 실천해본 멘티의 반응이 궁금한데 저번에 내 시킨 대로 공부해봤나? 네, 그거 해봤는데 확실히 이제 예습을 하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되니까 제가 하는 방식보다는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거 지적해도 괜찮아. 한자로 돼 있는 용어도 있지만 이제 영어를 그냥 의역해서 좀 복잡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렇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완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된 물리 용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약간 마인드맵으로 있지. 어떤 큰 단원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장가지를 쫙 쳐가지고 걔들이 어디 속하는지 걔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예를 들면 있지 영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현대물리 약간 내용 중에서 표준 모형이거든. 표준 모형 뭐 뮤원, 타우, 쿼크 뭐 스탠다드 모델 여러 가지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뮤온 있고 타우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마인드는 형식으로. 영어로 된 물리 용어를 공부할 때는 용어 하나하나를 떨어뜨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위 개념부터 작은 개념으로 이어지는 용어 간의 관계를 파악해 구조도를 그려가며 공부한다. 그리고 이제 개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낸 것도 있더라고요. 섞어서.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 그냥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던데 그렇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16학년도 7월 모의고사 19번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1단원에 등속운동, 등하굣동운동에 관한 문제에 대한 유형이랑 4단원에 간단한 역학적 배형을 묻고 있는 문제의 합쳐진 유형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신유형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두 가지 유형이 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이거에 해당하는 유형 1에 대한 문제를 한 개 더 풀어보고 유형 2에 해당하는 문제를 더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앞을 한 번 더 들어보면은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좀 어려운 문제들, 남들이 다 어려워하고 실수가 잦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내가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글로 설명이 되는 게 있지. 난 얘를 그냥 줄글이라고 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문제를 푸는데 키가 되는 얘들을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 수치. 그리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애를 그림이라고 했고 그리고 밑에 우리가 답을 고르고 있는 거 얘를 선지라고 했어. 즉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먼저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그림이었어. 그림은 상황에 대한 설명. 이 어떤 상황인가. 줄글은 그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줄글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가 맞구나 틀리구나 이걸 파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선지를 보는 거야. 선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걸 보게 되면 아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만지작거려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것인지 그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분명히 다 알았다고 생각했던 문제 중에서 시험 다치고 채점할 때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알았던 건데 왜 틀렸지 하는 게 항상 나왔었어요. 그런 거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문제를 틀린 유형이 2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실수해서 틀린 유형, 하나는 공부가 부족해서 틀린 유형. 공부가 부족해서 틀린 유형은 네가 충분히 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수는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네가 말한 고민을 나도 똑같이 했었어. 나는 수능을 치기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이런 책자라고 해야 되나? 실수를 잡는 방법을 내가 정리해 놓은 노트야. 본인의 실수 제로 노트의 내용과 활용을 설명하는 멘토, 그리고 본인의 실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멘티. 그럼 보통 네가 문제를 풀 때 한 5문제를 풀면 몇 분 정도 걸려?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맞나? 그러면은 내가 뭔가 옆에서 허닥질 할 테니까 그 시간 동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5문제인데 가면? 네. 순식간에 시험 모드로 변신. 그런데 갑자기 음악을 트는 멘토.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순간 시끄러운 소리로 2차 공격. 문제를 푸는 멘티의 얼굴에 괴로움이 가득. 도무지 집중하기가 어렵다. 다 풀었어요.
옆에서 내가 방해하니까 어떤 거 같았어? 확실히 조금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 버리니까 다 읽었는데 중간에 약간 네, 지문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다시 시간을 읽고. 보내고 이러니까 막 앞으로 돌아가고 이렇지. 평소에 네가 공부를 집중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니는 계란 하나 모르겠다 이런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수능 시험장에서 이 정도보다 더 심한 방해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의 발전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꾸준한 노력으로 실전에 강한 실력을 갖추길 기대해 본다. 공부를 할 때 뭔가 좀 막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덕분에 조금 많이 알아간 것 같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승현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사보다는 물리라는 과목이 얼마나 재밌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